35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만성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비밀을 품고 있는 냉장고 문이 열렸다. 어제 저녁에 먹고 네. 반 넣어놓은 거예요. 아, 저 사과도 자주 네. 먹는데 네. 사과도 밥 먹으면 그냥 이렇게 놨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먹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렇게 갈변이 될 텐데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조금 있는 거라 갈변이 살짝 돼서 그냥 아. 다 먹는 편이에요. 그냥 드시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한명화 한의사의 입을 떡 부러지게 만든 것.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네. 앉으세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진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한명화 한의사의 선택을 받은 오늘의 주인공 유명숙 씨.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는데 제가 어머님 신상 명세서 카드를 받았는데 네. 요것만 봐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입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시 스트레스가 아주 급격하게 오면서 제가 이제 자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엄마도 장이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그녀의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 병원을 찾아도 그때뿐 35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만성변비는 차도를 보이질 않고 있었다. 화장실 못 간 지 한 7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네. 온갖 신경이 지금 그렇죠. 다 이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복진을 통해 상태를 살펴보는 한명화 한의사. 너무 아파요, 선생님. 진짜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하시다. 작은 자극에도 강한 통증을 호소하는 주인공.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 상황. 어머님 시간 괜찮으실 때 직접 집에 가서 이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 건데요. 그 전에 어머님이 뭐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때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요? 어머니 손 한번 줘보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지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 기미가 있네요. 반대편도 볼까요? 여기도 있네. 이쪽 오른쪽은 네네.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고요. 그 요거는 또 최근에 또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없던 기미나 점이 생기는 게 그 해당 경락이 지나가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생겨요. 이 자리는 합곡이라는 자리예요. 네.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많이 누르는 자리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위하고 장까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프면 아프죠. 네. 그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장도 막혀 있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팔을 접었을 때 주름 끝자리, 여기 대장경의 곡지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도 역시 누르면은 이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많이 아파해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증상이 있을 때 합곡혈과 곡지혈을 수시로 자극해주며 변비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며칠 후 유명숙 씨의 집을 찾은 한명화 한의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마사지랑 지압법은 좀 해보셨어요? 네,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배 마사지도 하고 네. 여기 지압도 되게 열심히 했고 네네. 그 약도 먹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심한 만성 변비라 그런지 이렇게 쉽게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네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35년 동안 그녀를 괴롭힌 만성변비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비밀을 품고 있는 냉장고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한명화 한의사의 눈에 포착된 문제점. 어머니 과자들을 밀봉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나 봐요. 어차피 냉장고가 이렇게 한번 탁 밖에서 밀봉을 해주지 않나요? 그러면 저 안에 당연히 그냥 밀봉 안 해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도 해맑은 그녀의 반응에 좀 더 꼼꼼하게 냉장고를 살피는 한명화 한의사. 건강 멘토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건
어머니 아보카도는 언제 드신 거예요? 이거 어제 저녁에 먹고 네. 반 넣어놓은 거예요. 아, 저 사과도 자주 네. 먹는데 네. 사과도 밥 먹으면 그냥 이렇게 놨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먹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렇게 갈변이 될 텐데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조금 있는 거라 갈변이 살짝 돼서 그냥 아. 다 먹는 편이에요. 그냥 드시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다. 한명화 한의사의 입을 떡 부러지게 만든 건 먹다 남은 떡볶이? 이거 뭐예요, 어머니? 언제 드신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배고파서 먹고 남아서 도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다시 드실 거예요? 네, 이렇게 뒀다가 자주 이렇게 다시 먹는 일이 많으시구나. 그죠? 항상 그래요. 이거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항상 이렇게 남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또 다시 전자레인지 돌려서 다시 아. 한 번 먹고요. 어머니 너무 심각해요.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너무 바쁘셨나 봐요. 한명화 한의사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 냉장고 상태. 반찬통 밀부분이 아예 깨져나간 것은 기본. 대체 언제부터 들어있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 바나나까지. 대부분 밀봉이 안 된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은 우리 어머님 냉장고는 한번 밀봉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냉장고는요 세균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봉을 하지 않고 두면은 이 음식 자체에 세균이 오염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되면은 장애염증을 만들기가 더욱 쉬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님 보관법을 보니까 보관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 한 번 더 냉장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심각한 보관 상태에 좀 더 자세히 냉장고 점검에 나선 한명화 한의사. 이거 선식이 2011년도 거네요. 이거 버리셔야 되고요.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난 선식을 시작으로 여기는 지금 한약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이건 언제 거예요? 그게 아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한약 같은 경우에도 최장 보관 기간이 한 3개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7, 8년이면요, 어머님 술도 아니고 너무 오래 보관하셨네요. 선식의 한약까지 평균 보관기간 7년. 냉장고 속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음식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그건 초콜릿인데 초콜릿인데 그것도 한 유통기한을 3년이나 지난 초콜릿까지. 어머님 이거 혹시 드신 건 아니죠? 재작년에 한 번 꺼내서 먹은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먹었어요. 그래요? 네. 어떡해요, 어머니? 초콜릿도 유통기한이 있나 봐요. 그럼요. 그녀의 사전에 유통기한이란 없다. 5년 넘은 고추냉이부터 소스와 치즈까지 당장 버려야 할 음식들로 꽉 차 있는 냉장고. 안 그래도 장이 예민하고 안 좋은데 지금 이렇게 오염된 음식, 그 다음에 산화되고 변질된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장이 당연히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잘못한 게 많네요. 만성병변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밀봉하지 않은 채 보관한 음식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들. 이제 냉장고 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유산균 음료네요, 그죠? 네, 저게 네. 변비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것부터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거는 치즈. 치즈도 자주 드시나 봐요, 한 두 개? 치즈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아, 치즈도 자주 드시고 또 우유도 있네요. 그죠? 우유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어. 네, 하루에 한 두서너 잔 이상은 두서너 잔? 네, 좀 그 정도는 항상 먹는 편이에요. 유명숙 씨의 하루 일상을 관찰한 결과 카메라에 가장 많이 포착된 것은 유제품 섭취 모습. 먹고 또 먹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유제품을 섭취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제가 이렇게 냉장고를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장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 유제품의 과다 섭취예요. 너무 많이 드세요. 유제품 과다 섭취가 만성 변비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유제품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고 장에 들어가서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복부가 팽만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히려 변비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유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거나 한 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 변비를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유산균 음료와 우유 등 유제품 과다 섭취. 어머니 근데 제가 이 냉장고를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보여요. 그래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발견된 또 다른 문제점. 자, 이렇게 이 다양한 밀가루 제품들과 그리고 빵류, 뭐 떡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좋아하시나 봐요, 밀가루. 제가 밀가루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어. 특히 이제 그 칼국수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맨날 먹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좀 밀가루가 장에 안 좋다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평소 그녀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바로 칼국수. 샤브샤브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칼국수로 마무리를 하곤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것들의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변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유산균을 많이 복용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내 유산균들이 굶어 죽어요. 그럼 장에 염증도 잘 생기고 가스도 잘 생기고 장이 무력해지고 변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끊는 것이 좋습니다. 끊을 수 있을까요? 장을 위해서 끊으셔야 돼요. 만성 변비를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장내 유익균을 없애는 밀가루면의 과다 섭취. 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어머님이 먹으면 좋을 식재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만성 변비로 고생 중인 주인공을 위한 한명화 한의사의 선택은 바로 율무예요. 이 율무에는요, 뭐 류신이나 알라닌, 프롤린, 글루탐산과 같은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 한방의 본초학에서도 율무를 예로부터 이 장의 염증을 없애줘서 장염이나 설사에 많이 활용하는 약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쾌변을 도와주는 오늘의 식재료 율무.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불렸던 율무에는 덱스트린 성분이 풍부한데 덱스트린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 숙변 제거에 도움을 준다. 근데 저는 이 율무를 사실은 한 번도 요리를 해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무 차만 네네. 먹어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네. 사실은 율무를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것이 율무차로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시중에 나오는 율무차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율무차의 효능을 200% 높일 수 있는 율무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율무의 효능을 200% 높여 만성 변비를 없애줄 율무차. 장 건강을 위해서 율무차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건강에 좋은 그런 율무차가 되는 걸까요? 물론 이 율무만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면 좋은 식재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네, 바로 팥이에요. 팥 역시도 장의 염증을 없애주고 또 이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까지도 이롭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훨씬 더 이 변을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팥에 풍부한 비타민 B1이 율무에 풍부한 덱스트린의 소화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만성 변비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 율무와 팥을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덮어주는 것이 첫 번째 순서. 팥하고 율무는 얼마 정도 볶아야 돼요?
이 팥하고 율무는 이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볶아주셔야 되는데 대략 한 약한 불에 5분에서 한 7분 정도 볶으시면 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노릇해질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율무가 노릇한 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잘 덮어진 상태. 이제 율무와 팥을 넣고 약 30분 정도 끓여주면 율무의 효능을 200% 높인 율무차가 완성된다. 자, 이제 차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율무 파차는요, 끓여놓고 하루에 한 2잔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세요. 이거 끓이기 귀찮다고 한 번에 엄청 많이 끓여두고 막 일주일 보관하시고 이러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잘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곡물차다 보니까 우리가 보리차 끓여두면은 더운 날에는 막 하루면 쉬잖아요. 이 날씨처럼 더운 날에는 이게 쉽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꼭 냉장 보관하시고 많이 끓여두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날 먹을 정도만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오로지 율무와 팥만 넣어서 끓인 율무차. 그 맛은 어떨까? 맛있는 숭늉 네, 맞아요. 일단 그리고 달큰한 느낌도 나고 되게 먹는데 부담이 없어서 너무 그쵸. 좋은데요, 선생님? 제가 어머님한테 이 율무 파차를 소개해드린 이유도 좀 편안하게 율무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마시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이 한 잔에 식이섬유가 가득. 하루 2잔씩 꾸준히 마시면 장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 차나 물 다음으로 많이 먹는 거 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율무를 활용해서 율무와 쌀을 1대1로 넣고 하는 볶음밥을 알려드릴 거예요. 볶음밥. 그럼 율무를 밥을 할 때 같이 넣어서 밥을 하나요? 아니요, 이 율무는 단단하고 잘 익지 않기 때문에 따로 먼저 삶아줄 거예요. 아, 네. 먼저 율무를 삶아주고 손질한 당근과 양파를 볶다가 밥과 삶은 율무를 1대1 비율로 넣고 볶아준다. 그런 다음 법 식재료를 더해주면 되는데 저는 요 강황가루를 같이 넣을 거예요. 이 강황은요, 우리 몸에서 혈중 지지를 낮춰줘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또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이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가 잘 되면 좋아지는 것이 바로 배변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강황가루를 같이 넣어서 볶음밥을 하면 배변 활동에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율무볶음밥의 활용 점정. 강황가루를 뿌린 뒤 잘 볶아주면 고소한 향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율무볶음밥 완성. 삶은 율무는 볶음밥 외에도 반찬으로 즐길 수 있는데 나물 위에 고명처럼 올려주면 구수하면서도 톡톡 터지는 식감 가득한 율무 나물이 완성된다. 우리 어머님 장이 약하셔서 만성 변비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율무를 활용해서 율무 파차, 그리고 율무 볶음밥, 율무 시금치 나물까지 이렇게 율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장이 항상 안 좋고 이게 만성 변비에 계속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장에 좋은 이런 율무 활용법을 오늘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제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율무 요리를 많이 활용하시고 만성 변비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꼭 탈출하겠어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율무. 하지만 이뇨작용이 있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하루 2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